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당뇨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당뇨 관리를 할 때 혈당을 엄격히 조절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백내장의 형성을 늦춰주는데, 보통 이제 당뇨가 오게 되면 강아지들이 백내장이 급속도로 오기 때문에 이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백내장의 형성을 늦춰주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혈당 어느 정도가 좋으냐면, 최저 혈당은 80에서 100 정도가 좋고요. 최고 혈당은 150에서 200 정도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상 증상하고 혈당 농도하고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혹시 보호자가 인슐린을 투여할 때 혹시 인슐린을 지급하거나 투여하는 방법에 따라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만약에 혈당을 측정을 할 때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혈당 곡선을 그렸을 때 당뇨병을 조절하는데 약간 불안전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된 게 뭐냐면은 혈청 프록토사민 농도인데, 주로 이제 알부민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순환하는 기간을 알 수 있고요. 보통 알부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일 정도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농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당일에는 되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 당화 단백질에는 영향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이 당화 단백질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평균 혈당 농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가 병원에 와서 혈당을 쟀는데 혈당이 일시적으로 되게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게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당화 단백질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 평균적인 혈당 농도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당화 단백질 수치는 저혈당증이 발생한 사례에서는 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의학에서는 프록토사민 수치를 쉽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장기간 동안 당뇨병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믿을 수 있는 혈당 곡선을 얻을 수 없지만 당뇨병의 상태를 해석하는 데는 좀 유용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에 걸린 개가 입원을 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때 이제 혈당 곡선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될 때 대안되는 검사법은 당화 혈색소 측정하고 프록토사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신중한 병력 청취, 그 다음에 신체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요당 농도를 측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혈당증만을 탐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과량의 인슐린이 들어가게 돼도 고혈당증이 유도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과량의 인슐린이 들어가면 저혈당증이 오잖아요. 그럼 저혈당증이 오니까 몸에서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조절 호르몬을 방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모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다고 항상 인슐린 양을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보호자가 집에서 혈당을 직접 측정을 해서 보통 이제 혈당 곡선을 집에서 그려보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휴대용 당뇨 측정기는 정확한가? 대부분 이제 정확한 걸로 나와 있고, 동물용도 있고 사람용도 있는데 보통 사람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고려할 사항은 뭐냐면은, 이제 인슐린 투여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저장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냉장인데 내가 상온에 보관했지 않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인슐린 투여량이 정확한지, 예를 들어서 잘못된 형태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보통 이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혈당 공선을 계속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슐린을 용량만큼 주입을 했는데 혈당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양력, 그러니까 드러그 히스토리, 얘가 혹시 뭐 그 스테로이드, 코티코스테로이드 안약이나 국소 제제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프로제스틴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해서 이 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이제 췌장염이 있어도 이제 당연히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로감염이 생기거나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쿠싱 증후군이 생겼을 때도 가장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질병이라도 유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뭐 신우신염이나 췌장염이나 간질환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복부 질환이 의심될 때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쿠싱 검사를 할 때 보통 ACTH나 뭐 LDDST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때는 이제 ACTH가 더 LDDST보다는 좋다고 하고요. 이유는 이게 이제 ACTH 검사가 부신 이외 질병에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혹시 쿠싱으로 발생하지 않는지 체크할 때는 ACTH 검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이 생기는 질환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잖아요. 갑상선 기능 저항증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의심되면은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체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이제 당뇨병도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리는데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텍스트의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써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이게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게 댓글 중에 그 지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수의학과 학생이 제 영상을 보고 그 시험을 잘 봤다고 해요. 쪽지 시험을. 그래서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사실 되게 기분이 좋고요. 사실 저도 되게 부족한 게 많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저도 복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식을 전달했을 때 도움이 뭐 수의학 학생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의사분들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내용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영상을 계속 찍고 있고요. 일단 영상은 질병을 꾸준히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틀린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촬영 방법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보완해야 될 점, 그런 거는 댓글로 주시면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좀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수능이라서 날씨가 되게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